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위협도 고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데에는 아무래도 북한의 위협보다는 이 나라에 대한 위협을 꺼내든 게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냐? 바로 이 나라 중국입니다. 全体注意，进入1级经营管控。 자, 이게 중국군 영상 같습니다. 뭐 하는 모습이죠? 저게 중국 건국 98주년 기념해서 적과 싸운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를 했던 건데 이게 지난 여름에 공개가 된 다큐멘터리입니다. 예. 여기에 중국이 갖고 있는 최신 전략 무기들이 대거 등장을 했는데 드론, 로봇뿐만 아니라 실전 배치를 앞둔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이 움직이는 모습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엇보다도 최신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바다로 들어가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예. 이게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국방력을 과시하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일부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중국 전역에 5번이나 반복 재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영국도 안 주는 기술을 이제 우리한테 턱 주겠다 이렇게 나선 데에는 저런 중국의 위협이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상회담 그 장에서 모두 발언 때 이 대통령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요. 디젤 잠수함을 우리가 북한, 중국 쪽 그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동서에 방어하면서 미군 부담도 줄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이 대통령이 이 얘기, 그러니까 예. 북한과 중국 얘기를 콕 집어서 꺼냈습니다. 다만요, 이 모두 발언이 공개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진화에 나서는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요, 이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은 특정 국가 잠수함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단순히 북한이나 중국 쪽에 나타나는 잠수함들을 지칭한 거다. 예. 이렇게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요. 아마 저 현장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북한을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쓸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대통령 발언이 예. 트럼프 대통령 귀에 콕 꽂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상회담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디젤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해를 방어하면 미군 부담도 줄어든다. 이 얘기를 돌려서 말하면 지금 우리 인근 해역에서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이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맞서 보셨습니다만 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P5, 다시 말하면 핵보유국 5개 나라와 플러스 인도 정도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라고 이미 5년 전에 선포를 하고 네. 지금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움직임을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해역 인근을 계속 드나들고 있고 또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말이죠. 오커스를 통해서 호주에 잠수함을 줬잖아요. 예.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에도 그런 가시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준 것은 역시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도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핵잠수함 이번에 연료를 주기로 하면서 이제 동북아의 대중 견제선을 제대로 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북아에 한번 핵잠수함 지도를 살펴볼게요.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특히 다카이치 신임 총리 들어오면서 예. 일본 역사상 최초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국방 정책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그런 얘기했고 특히 농축 우라늄, 저농축 우라늄이기는 하지만 그 핵 연료 보유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진일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앞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커스 동맹 등을 통해서 지금 2030년까지 버지니아급 3척 보유를 한다.
한다고 하거든요. 도입을 하고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단계까지 추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북한은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건조를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예. 그 기술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면은 허준 변호사가 설명을 해준 게, 자, 이렇게 러시아, 중국, 북한, 네, 한국, 일본, 호주. 아니, 이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중국 반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중국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러나 중국이 반발할 그런 전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예. 중국이 끊임없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밀어내고 남중국해라든지 이것을 영해화시키고 중국의 힘을 투사시켜서 아까 강 교수님 중국몽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고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 주도의 그런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미국과 관련국들이 이걸 견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마 중국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도 예의주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실제 강력한 반발을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은 좀 중국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해오다가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 쪽으로 더 기울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과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이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기초로 우리가 우리 안보 전략을 추진하지만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대통령실에서 애써서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도 예.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들을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국 평론가 짧게 여쭤보면 자, 일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도 어쨌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다카이치 총리도 핵잠수함 도입을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주면 일본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지금 놓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카이치가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방백서에 차세대 잠수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트럼프한테 꼭 그거를 받아내겠다라고 언론들도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다카이치는 트럼프에게 제대로 그것을 받아내지 못했는데 말도 꺼내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먼저 도입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핵잠수함 이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